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환자들의 이 면역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30만 배 강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온 몸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이거의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뇌가 또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생각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 수준, 그리고 DNA 수준, 유전자 모든 것들을 같이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굉장히 몸이 안 좋을 때, 또 병에 걸렸을 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애미 대학에서 행복한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실험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환자들의 이 면역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30만 배 강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이게 뇌의 스위치를 켜는 거죠. 우리 몸은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암에 걸린 환경을 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거리가 없고 긍정적인 상태에서 암세포가 크게 발현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 아주 심각하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때 몸에서 면역 스위치가 딱 꺼져서 암세포가 늘어나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한 스트레스 상태, 굉장한 갈등 상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함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 공통적인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요. 바로 스위치를 한번 켜는 겁니다. 바로 몸이 다시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이 뇌는요, 잘 속아요. 어떻게 잘 속냐면 뇌신경 가소성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할수록 우리 몸도 같이 바뀐다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지능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믿은 학생과 난 원래 머리가 나빴어, 내 지능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라고 그냥 생각했던 이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비교했을 때 지능도 바뀔 수 있다라고 믿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수학 성적이 향상된 것을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생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도 나올 수 있어 바꾸면 우리 몸은 다시 긍정적인 상황으로 돌이키려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점점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그대로 있거나 또는 암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으로 또 나의 이 뇌로 몸도 바꿀 수 있다. 이게 뇌신경 가소성이 이런 과학 이론이 있습니다. 또 양자 제논 효과라고 해서 반복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그 생각대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마치 그 나쁜 생각이 진짜 나인 것처럼 바뀐다는 겁니다. 또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생각대로 계속 굳어진다는 거죠. 이게 양자 제논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암에 걸렸다거나 또는 암을 예방하고 싶다, 왠지 암이 올 것만 같은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다, 반드시 내 마음의 환경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어. 또 이런 스트레스 환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 방법이 있을 거야.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수록 우리 몸의 세포 수준, DNA 단계, 분자 단계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음식을 통해서만 해결해야지 이것보다 내 마음의 환경을 바꾸는 것, 뇌의 스위치를 켜는 것, 이것을 첫 번째로 실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식단으로 알려진 게 지중해 식단이죠. 지중해 사람들의 이제 식단을 보면 다양한 채소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아서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름을 우리가 보통 볶는 것처럼 이렇게 팬에 조금 두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넣습니다. 네, 바로 몸에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음식에 신경 쓰지 않고 식사를 하게 되면 튀긴 음식이나 빵이나 과자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오메가6 지방산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게 돼요. 또 집에서 그냥 별로 기름에 생각 없이 아무 기름이나 쓰게 된다면 콩기름,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이런 기름들을 많이 먹게 되면 오메가6 지방산이 늘어납니다. 고기를 많이 드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메가6 지방산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인체가 우리 보통 식단에 자연스럽게 많이 먹게 되는 기름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이 비율대로 염증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합니다.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와 6의 비율이 1대1에서 1대4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염증이 많이 있는 몸, 뭐 아토피나 크론병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 또 암이 있는 분들 보면 오메가6 지방이 무려 1대20까지 6가 굉장히 많은 몸이 됩니다. 네, 소도 요즘 보면 이제 풀을 먹은 방목한 이 소고기를 드시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 옥수수 사료로 곡식으로 이 소를 증량을 시켜서 많이 이 소고기를 먹게 되죠. 옥수수 사료를 먹은 소의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보면 무려 1대100 정도로 오메가6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미 소 자체가 염증 상태라는 것을 뜻합니다. 염증 상태의 소를 또 먹으면 그만큼 또 우리 몸은 오메가6가 늘어나고 또 몸이 염증의 비율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항염증 밥상으로는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사, 오메가3가 풍부한 식사가 됩니다. 지중해 식단처럼 뭐 브로콜리나 양배추, 당근, 내가 좋아하는 채소들을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는 것. 또 우리나라는 또 들기름이 또 더 입맛에 익숙하죠. 들기름을 더 넣어서 볶아서 드시는 밥상. 채소 샐러드를 드실 때에도 견과류나 들깨, 참깨, 아마씨 같은 씨앗류를 함께 드시는 것. 견과류도 꼭 하루에 20g 이상 드실 때 몸에 꼭 필요한 중요한 불포화 지방산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나 씨앗류, 올리브 오일, 좋은 식물성 기름을 통해서 고소한 항염증 밥상 드시면 몸에서 염증이 줄고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